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친구와 파혼했어요. 글쎄 이게 저한테 대리 효도를 강요하지 뭐예요. 이런 남자가 있다는 걸 말로만 들었지 내가 결혼한 남자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죠? 결혼 전에 알고 끝낼 수 있어서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파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우리는 소개를 통해 만났고 서로 첫눈에 반해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연애 기간 잘 안 싸울 만큼 마음이 잘 맞았어요. 우리를 두고 천생연분이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안 맞다 느끼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운명이라 생각하며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자기야, 우리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비용 어떻게 할까? 반반. 어머님은 뭐라셔? 혼수랑 신혼집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 뭐 별다른 말씀 없으셨어? 우리 집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 반반? 어떡하지? 우리는 그리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라서 반반 보태두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아예 보태주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거야. 결혼 준비하는 거 우리가 모은 돈이랑 대출받아서 준비하면 안 될까? 요즘 결혼하는 예비신랑 신부들 그렇게 많이 하잖아. 다 대출 끼고 진행한다더라. 대출? 하긴 보통 대출 끼고 진행한다고 들었어. 집값이 하도 비싸니까. 근데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계산해 볼 때 대출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결혼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게 집이잖아. 그럼 자기는 아파트가 좋아, 빌라가 좋아? 아파트는 값이 많이 비싸지만 빌라는 어느 정도 비벼볼 만할 것 같아서. 빌라? 글쎄. 나는 아파트만 살아봐서 빌라는 잘 모르겠네. 그리고 빌라는 보안이나 주차가 좀 힘들잖아. 아파트는 확실하게 잘 되어 있는데. 나는 이왕 신혼집 마련할 거면 아파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되팔 때도 훨씬 좋고. 그래? 우리가 가진 돈으로 결혼식 올리고 아파트까지 마련하려면 대출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아파트 위치는 어느 쪽이 좋겠어? 서울 외곽? 외곽 쪽 괜찮겠어? 자기랑 내 직장 위치에서 많이 멀지 않을까 싶은데. 차가 있다고 해도 출퇴근할 때마다 난리 날 거야. 자기도 알잖아. 서울 차 많이 막히는 거. 그건 그렇지. 나도 이왕 집을 얻을 거면 외곽 쪽 말고 회사랑 가까운 곳으로 얻었으면 하거든. 우리 대출 풀로 땡겨야 할 것 같은데. 남자친구랑 신혼집 위치 등등 자세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재정 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말대로 양자 집안의 도움 없이는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싫지 않았습니다. 요즘 대출 안 끼고 결혼하는 사람 없다고 할 정도로 집값이 많이 비싼 게 현실이잖아요. 평생 은행 대출 갚느라 고생한다지만 둘이 열심히 벌어서 함께 갚으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한때는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면 되팔아 은행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다른 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돈을 불려나가는 방법이 있을 때였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당시 이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시모는 저에게 살짝 미안해했어요. 그래, 집은 대출받아서 마련한다고. 네, 어머니,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모은 돈으로는 집까지 장만하기에는 무리라서요. 집에서는 뭘 하시니? 아직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늘 어머님 집에 인사드리고 나서 저녁에 말씀드리려고요. 우선 어머니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요.
나야 뭐 대출 받는 게 낫다 싶지. 애 아빠 일찍 죽고 나서 나 혼자서 아들 키우며 힘들게 살았어. 그나마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준 게 이 집 하나야. 그것도 허름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집구석이지만 재개발만 확정되면 참 좋을 텐데 몇 년 동안 소식 한 줄이 없다. 그나저나 미안해서 어떡하니? 결혼해서 취하장천 대출 그만 갚아야 할 텐데. 나도 TV 보니까 요즘 사람들 결혼할 때 다 대출 끼고 진행한다더라. 그만큼 세상이 많이 각박해진 탓이겠지. 예전에는 집값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들어보니 너희가 가진 돈으로 집 다 지었는 건 무리라며? 그럼 대출밖에 없지. 우리 집에서 뭐 보태줄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냥 네 친정도 똑같이 보태주지 않는 게 어떨까 싶다. 이왕 대출받기로 생각한 거 너희 힘으로 해결해봐. 괜히 친정에서 얼마 도와줬다가 그걸로 평생 우리 아들 발목 잡을라. 처음 시작부터 깔끔하게 서로의 힘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집 말 나올 거 없어. 좋은 법이야. 뭐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지만 서로 양가 집안 도움 없이 대축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이야기 나눴어요. 어머니께서 해주실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 우리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려고요. 그래, 그렇게 하렴. 원래 결혼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결혼은 너희들 힘으로 해결해야지. 언제까지 부모가 있는 돈 없는 돈 쥐어짜서 챙겨줘야 하니? 그 정도 나이 됐고 결혼까지 할 정도면 알아서 해야지. 효도가 뭐 별거겠어? 부모 걱정 없이 알아서 척척 잘 사는 거. 그게 곧 효도야. 뭐 대출도 받아봐야 돈 무서운 줄도 알고 현실이 얼마나 각박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거다. 이번 기회야 어른으로서 조금 더 성장한다 생각해. 처음 대출 끼고 진행한다고 했을 때 예비 시모는 보태주는 게 없어 미안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큰 성인들이 만나 결혼하는 거니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응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출 깨고 진행하려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특히 아파트는 더더욱. 집값이 치솟을 대로 올라서 대출로도 어려울 것 같아. 전세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빌라도 알아보는 중이야. 세상에 대출이라니. 이자만 해도 얼마인지 알기나 해. 둘이 결혼해서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요즘 신혼부부 대출 잘 나와 있잖아. 그리고 둘이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되지. 뭐 문제 있겠어.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다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건 없잖아. 대출이 아무리 잘 나와 있어도 대출은 대출이야. 금리 무서운 줄도 모르고 겁없이 대출 받겠다니. 그래서 어느 세월에 돈 모을래. 결혼하자마자 빚지고 시작하면 답 없어. 그래도 어떡해. 대출 말고는 답이 없는데. 아니 네 예비 시댁에서는 그렇게 어려우시다니.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단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셔. 나도 그런가 싶었는데 오늘 이사드리러 집에 가보니 알겠더라. 형편이 많이 어렵다는 거. 집이 조금 허름해. 완전 옛날 스타일의 빌라거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남자친구 키우신 거야. 여자 혼자 자식 키워서 뭐 얼마나 성공할 수 있었겠어. 아버님이 물려주신 집에서 겨우 남자친구 키우며 입에 풀칠하고 사셨다더라. 그러니 보태줄 수 없는 게 당연하지. 대출 말고는 답이 없어. 그래도 대출은 아니지. 대출 받아서 제대로 돈 못 모아. 결혼하면 평생 너희들만 사는 줄 아니. 자식 낳고 살아봐. 들어갈 돈이 천지야. 미리 안 모아두면 대비 못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덜컥 대출받아서 뭐 어쩌자고. 그러지 말고 너희 신혼집 엄마랑 아빠가 해줄게.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들 텐데 괜찮아? 그냥 대출받아서 진행하면 돼. 아파트보다 빌라가 저렴하니까 그쪽으로 집 얻으면 되고. 빌라는 못 써. 아파트보다 싸다고 그쪽으로 눈 돌리면 큰일 난다. 막 새로 지은 빌라 깔끔해 보이고 괜찮지? 그거 다 사기야. 조금 더 싸게 집 얻으려다 분양 사기당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아니? 사기라고. 빌라 그런 곳에 분양 사기 높아. 아무리 잘 알아보고 했다고 해도 다 아는 사람들 천지고. 그러지 말고 신혼집은 아파트로 해. 그게 낫지. 값은 있어도 나중에 집값 오르면 훨씬 이득이고.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까 엄마랑 아빠가 집 사서 하나 사둔 게 있어. 예전에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건데 집값이 많이 뛰었다는구나. 그거 팔아서 너희들 신혼집 마련해 줄게. 정말.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야 좋지만 미안하네. 두 분 노후자금인데 뺏어가는 것 같아서. 자식이 부모한테 미안할 게 뭐 있니? 원래 부모는 다 그런 거야. 내 새끼한테 뭐든 해주고 싶은 거. 고생길 훤한데 등 떠밀고 방관하는 부모는 없어. 자기 거 다 내어줘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할 뿐이지.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그저 둘이 행복하게만 살아. 그럼 된 거야. 엄마, 아빠, 고마워. 나 정말 잘 살게. 부모님께 참 죄송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한테 다 내어주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러고 보니 부모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몫을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부모의 마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결혼 후 보란듯이 잘 살겠노라 다짐했어요. 그렇게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처분하고 신혼집을 마련할 돈을 건네주셨습니다. 자기야, 우리 신혼집 말이야. 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해결해 주시더니 대출받아서 신혼집 마련할 거라고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뭐하러 빚지고 결혼하냐고.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대출받는 거지. 나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으로서는 그게 속상하셨나 봐. 자기 자식 잘 살았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래잖아. 나도 몰랐는데 예전에 노후자금 목적으로 사두신 아파트가 한 채 있어. 그거 팔아서 신혼집 얻을 돈 마련해 주셨어. 처음 아파트 샀을 때보다 많이 올라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이래저래 면목이 없네. 우리 집은 뭐 하나 도와줄 형편이 못 되는데. 그인이 다 도와주실 필요는 없잖아. 여유 되는 대로 해주시는 거지. 괜히 마음 불편해할 것 없어. 그만큼 우리가 더 잘 살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중에 대출금 갚는다는 생각으로 부모님께 용돈 자주 드리면서 챙겨드리자. 신혼집을 마련할 돈을 떡하니 내어주시니 남자친구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면목 없어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괜찮다며 위로했어요. 곧 한가족 될 거니까 예비 장인 장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요. 도움받은 만큼 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받은 은혜 잘 갚아나가자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괜찮은 곳에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나중에 아이 태어날 거 생각해서 평수가 큰 것으로 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 전이고 앞날은 혹시 모른다고 명의는 제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남자친구랑 혼수 들여놓을 거 생각해서 미리 센트 등 길이제로 아파트에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비신모가 같이 가겠다며 동행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오셨네요? 너희 신혼집 궁금해서 구경할 겸 같이 간다고 했어. 내가 보태준 건 없어도 앞으로 자식이 살 집이라는데 한번 봐야 하지 않겠니? 그럼요. 같이 가서 보세요.
예비시모는 한껏 들뜬 표정으로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크게 감탄하며 집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아, 세상에. 집 잘 빠진 것 좀 봐. 아, 거실이 왜 이렇게 넓니? 주방도 큼직하고. 아, 층이 높아서 그런지 천만도 좋구나. 가만, 방이 몇 개야 그래? 하나, 둘, 셋, 방이 4개? 아, 둘이 살 신혼집 치고는 집이 너무 큰 거 아니니? 사돈이랑 사부인 무리하셨겠어. 다행히 차분한 집값이 꽤 올라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마련해 주셨어요. 나중에 애 낳고 살 거 생각하면 집이 어느 정도 커야 한다고 큰 집으로 얻어주셨더라고요. 집 참 좋지 어머니. 저도 처음 봤을 때 놀라서 입이 다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좋다마다. 이런 집은 누구한테나 로망 아니겠니? 아, 너희는 참 좋겠다. 이런 집에서 결혼생을 시작하고. 나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시댁살이 했거든. 지금 내가 사는 집 있지? 그게 원래 우리 아버님 집이었어. 돌아가시면서 남편한테 물려주신 거지만. 아무튼 나도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사실 난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더 좋거든. 예전에 남편한테 집 팔고 아파트로 이사 가면 안 되냐고 했는데 그때도 집값이 상상 초월이라 어렵더라고. 집 팔고 대출 얻는다고 하더라도 감당할 자신이 또 없고. 아무리 후진 집이라도 이사 안 가게 잘했지. 애 아빠가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무리하게 이사했어 봐. 나 혼자 그 뒷감당을 다 어떻게 하라고. 아들 하나 키우는 것도 참 모진 세월이었는데. 아무튼 부럽다 부러워. 나는 언제 이런 집에 한번 살아보나.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힘들겠지? 내 나이가 몇인데. 앞으로 죽을 날 기다리면서 살아라 늙은 처지. 이런 아파트는 꿈도 못 꾸지.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아직 한창이시구먼. 100세 시대라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요즘은 100살 넘어서도 산대. 100세 시대만 뭐해. 이런 집 살 여유도 없는데. 지금 사시는 집 처분하시고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얻으시는 건 어떠세요? 외곽 쪽이나 지방 쪽으로 빠지면 이렇게 큰 평수는 아니어도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하실 수 있으실 텐데. 지금 사는 집 팔아봤자 얼마나 나온다고. 봤잖니? 우리 집 다 쓰러져도 아무 손색 없는 거. 그런 집 누가 비싸게 주고 사겠어? 그냥 기다리련다. 언젠가는 재개발 되겠지. 예비시모는 쑥스런 표정으로 신혼집을 이리저리 쳐다보셨습니다. 연신 벽지며 바닥을 손으로 보듬고 쓸면서 저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시모의 행동을 마음 아픈 표정으로 쳐다볼 뿐이었고요. 하여튼 우리는 살림살이 드릴 크기를 재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혼수를 결정짓고 도착할 날만 기다렸어요. 며칠 후 드디어 가전제품이랑 침대 등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서로 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서 누구든 끝나는 대로 가기로 했어요. 하필 저는 이날 야근이 잡히는 바람에 남자친구 보고 먼저 가라고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나서 바로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제가 먼저 왔더라고요. 그리고 몇 분 후 기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셨네요. 무거우실 텐데 고생이 많으세요. 아유, 아닙니다. 이게 다 저희 일인데요, 뭘. 그나저나 무거운 침대부터 옮기려고 하는데 이 돌침대 어디다 두면 될까요? 네, 돌침대요. 저 이거 돌침대 안 시켰는데. 그럴 리가요. 저희는 주문받은 대로 확인해서 가져온 건데. 여기 목록 한번 다시 보세요. 기사님은 제게 목록에 적힌 서류를 건네셨고 저는 받아서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부 저와 남자친구가 선택한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가전제품이며 뭐며 다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나같이 저희가 시킨 것들이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럴 리가요. 아니, 그러면 잠시만요. 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건 주문한 곳하고 결제하신 날짜 알려주세요. 저는 기사님께 정보를 알려드렸고 어딘가 전화를 걸어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물건들 모두 맞게 가지고 왔다는 답을 해주셨습니다. 착오가 있나 싶어 방금 전화로 확인해봤는데 모두 맞는다는데요. 혹시 구매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매장에서는 예비 신랑이랑 다 오케이 하신 거라는데. 네, 남자친구가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기사님의 말을 듣고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분명 남자친구랑 내가 같이 골라서 선택한 것들인데 순 나이 든 사람 취향의 제품들로 가지고 와서 이게 맞다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보고 빨리 오라고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가 도착했습니다. 아니, 안 들어가고 밖에서 왜 이러고 있어? 자기야, 물건이 다 잘못했어. 이것 좀 봐봐. 우리 돌침대 안 시켰잖아. 그런데 기사님이 확인해보니까 이걸 자기가 더 오케이 했대. 이거 잘못된 거지. 자기가 돌침대를 시켰을 리 없잖아. 우린 이거 말고 다른 거 시켰는데. 아, 이거 내가 시킨 건 맞아. 뭐? 자기가 시킨 거라니. 아니, 그럼 우리가 고른 침대는 어쩌고? 그건 취소하고 내가 이걸로 다시 시켰어. 뭐라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자기가 시킨 거라니. 아니, 뭐야. 너희들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니니? 아직 여자친구한테 이야기 안 했어. 안 그래도 오늘 살림살이들 드리고 이야기하려고 했지. 우선 엄마는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어. 그래, 그럼. 너희는 이야기가 꽤 길어질 것 같으니 나가서 천천히 이야기하고 오렴. 물건은 내가 알아서 받으면 되니까. 아이, 저기 기사님. 맞아 들이세요. 모두 저희가 시킨 게 맞습니다. 그 돌침대는 안방으로 설치해 주시면 돼요. 제가 받은 곳이 있거든요. 이쪽으로요. 시모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안에 들어갔고 기사님들은 마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표정으로 남자친구만 바라봤죠. 남자친구는 잠시 제 눈치를 보더니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앞 구멍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따지고 들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가구 드리는데 어머님이 왜 오신 거며? 저 살림살이들은 다 뭔데? 우리가 고른 거라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 자기야, 우선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줘. 안 그래도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빨리 알아서 좋은 거 없다 싶어서 걔만 엿보고 있었어. 천천히 말하려고. 오늘 가구 다 드린 다음에 자기 오면 말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꼬여버렸네. 그럼 어서 말해. 사람 답답하게 하지 말고. 저기 그때 우리 엄마랑 같이 집 보러 왔을 때 기억나지? 자기도 봤겠지만 엄마 표정이 참 슬퍼 보였잖아. 옆에서 모든 걸 보고 자란 나로서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조금 해봤어. 엄마 집이랑 우리 집이랑 바꾸는 게 어떨까 하고. 뭐,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엄마한테 여쭤봤어. 처음에는 됐다고 하셨는데 내심 싫지 않으셨나 봐. 아이처럼 들떠서는 이것저것 드릴 가구들을 알아보시더라. 그래서 지금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 없이 집을 바꾸기로 했다는 거니?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곧 가구 드리는데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어. 자기를 설득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선 드리고 차차 이야기 나누자 생각했거든. 자기도 아까 봤지? 엄마 되게 좋아하시는 거? 나 우리 엄마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 진작 키우다 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늘 죄송스러웠거든. 자기 만나서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해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어. 자기는 정말 나한테 복덩이 같은 존재야. 야,
그래, 알아. 많이 황당하고 어이없겠지. 그런데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잖아. 그럼 집이 그 집 중요해? 어디서 어떻게 살든 함께 산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지금 엄마 집에서 신혼 시작해도 자기랑 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 집이 낡긴 했어도 이것저것 손보고 리모델링 조금 하면 그리 나쁘지 않을 거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그뿐만이 아니야. 엄마 집 곧 재개발될 거라니까? 그럼 우리한테 더 이득 아닌가? 그건 재개발 확정되면 말해. 아직 아무런 소식 하나 없잖아. 재개발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마냥 살면서 기다리자고? 그런 허송세월을 왜 보내야 하는 건데? 시간 문제지. 언젠간 될 거라니까? 날 믿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 조금 더디게 개발된다고 해도 분명 재개발할 거야. 그럼 그때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엄마 천년만년 사실 것도 아니잖아.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100세 시대라고 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사람이야. 그리 오래 사실 것도 아닌데 사시는 동안 행복하게 사시라고 효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는 엄마지만 자기한테는 시어머니잖아. 며느리로서 챙겨드릴 수 있는 거로 생각해. 우린 젊고 앞날이 창창해. 앞으로 좋은 곳에서 놀일 시간이 많다고. 하지만 엄마는 그렇지 않잖아. 나 우리 엄마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그랬어. 더군다나 그 집 자기 명의잖아. 지금도 그렇고 엄마가 사는 동안도 그렇고. 조직 자기 거야. 그건 변함없어. 더군다나 엄마 돌아가시면 자기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엄마한테 집 빌려줬다 생각하면 안 돼. 아니면 지금 엄마 집이 마음에 안 들면 리모델링 제대로 하자. 돈은 좀 들겠지만 부족하면 대출 조금 더 받지 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우리 부모님이 왜 아파트 사주셨는지 몰라? 대출 껴서 결혼 생활하는 거 싫어서 그러시는 거잖아. 결혼해서 빚부터 깊어가는 딸 마음 쓰여서. 본인들 노후 자금으로 산 아파트 팔고 해주신 집이라고 저 집이. 그런데 그걸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우리 부모님께 미안하지도 않아. 리모델링 제대로 하려고 대출 받을 거면 뭐하러 이 아파트 해주셨겠니? 그건 그건데. 에이, 그래도 조금 다르지. 집 사려고 대출 받는 거랑 리모델링 하려고 대출 받는 거랑 금액 차이가 나잖아. 아무래도 리모델링 비용이 더 저렴하지 않겠어. 리모델링이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 그거라고 뭐 저렴할 것 같니? 제대로 고치면 웬만한 집 한 채 가격일걸? 그리고 너 바보야. 대출이 많든 적게 대출 받든 우리 부모님은 액수 상관없이 대출 받는 게 싫어서 장만해 주신 거라고. 그런데 뭐 리모델링은 하자고. 너 제정신이야. 아니지.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거겠지. 그래서 나랑 고른 살림살이들 다 취소하고 네 마음대로 다른 거 골랐니? 결제한 금액에 내 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아, 자기야. 앞으로 한 가족 될 건데 너무 그렇게 모질게 굴지 마. 가족끼리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아, 좋아 그럼. 우리 딱 5년만 바꿔서 살자. 그 다음 다시 바꾸면 되지. 지금 장난해. 애초에 바꿀 거면 뭐하러 이 짓거리를 해. 이쪽으로 돈 들게. 아, 그때쯤 되면 재개발 확정되겠지. 꿈도 참 야무지다. 인생의 모든 네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거라 생각하니. 난 네가 이렇게 대책 없는 놈인 줄 몰랐어. 화나는 건 이해하지만 말 가려서 해. 넌 내 마음 몰라. 어릴 때부터 늘 고생하는 엄마만 보고 자랐어. 자식으로서 엄마한테 좋은 거 해드리는 게 그래 잘못이야? 우린 젊잖아. 심지어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있고 대출 받아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여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반면에 엄마는 아니잖아. 나 아니면 돈 나올 고모 없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니? 난 자기가 날 이해해 줄 거로 생각했어. 나야말로 자기가 이렇게 매정한 사람인 줄 몰랐네.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잘못한 건 너야. 그래. 자식으로서 고생한 부모한테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 이해해. 나도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난 자기처럼 이러지 않아.
일 치기 전에 적어도 나랑 상의했어야 했어. 네 마음대로 사고 쳐놓고 이해해달라고. 그게 무슨 심보니? 더군다나 이 집이 네 집이야. 이건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고 내 집이야. 부모님께 면목 없다고 한 사람이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되잖아. 그럼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됐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해도 넌 네가 뭘 잘못한 줄 모르네. 그저 이해해달라 감성팔이만 하고. 근데 그거 알아. 아무리 감정을 앞세워도 납득할 수 없는 게 있어. 지금 상황이 딱 그래. 더 이상 긴 말 안 할게. 난 절대 반대야. 집 바꿀 마음 없으니까 다시 돌려놓던가 파혼하던가 둘 중에 선택해. 뭐? 아무리 화나도 그렇지 어떻게 파혼이라는 말을 그래 쉽게 꺼낼 수 있어. 파혼이라는 말을 쉽게 꺼냈다고 생각하니? 네가 한 행동은 충분한 파혼 사유야. 정말 모르겠어. 자기야, 자기는 지금 화가 나서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뿐이야.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감정 정돈되면 내 마음 이해해줄 거라 생각해. 우선 오늘은 이쯤 하고 집으로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나 집에 보내놓고 이 집에서 어머님이 쓸 가구 편히 드리겠다. 내가 무슨 방해꾼이니? 난 분명히 말했어. 다시 원상복구 하던가 나랑 파혼하자고. 선택은 자기 몫이야. 말해. 어쩔 거야. 자기야, 제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지 좀 마. 그래? 기어이 저 집을 어머니께 드리고 싶다 이거지. 그래, 좋아. 충분한 대답이 됐어. 우린 이 시간부터 파혼한 거야. 난 집으로 갈 거니까 내 집에서 어머님 짐 도로 다 빼. 내일 왔을 때 짐 그대로만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리 알아. 저는 미련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따라오며 사정하고 매달렸지만 모든 걸 무시 외만하고 차에 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 그 어떠한 전화와 문자에도 일관되게 무시했습니다.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또 눈으로 지새웠어요. 남자친구에게 들은 말, 본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생기나 어이없고 화가 나더군요. 아무리 좋게 마음먹으려 해도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이 말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본인 효도를 저를 통해 하려 하냐고요. 다음날 아침 잠 한숨 못 자고 피곤해지던 얼굴로 쉬는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뻔뻔하게 가구들이 그대로 있더군요. 그때 인기척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남자친구와 시모가 나왔습니다. 자기 왔어?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을 텐데 짐 도로 다 빼라고. 경찰 부른다고 한 말 홧김에 그냥 뱉은 말 아니야. 알아. 근데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싶어서 기다린 것뿐이야. 그래, 세아가. 너무 감정적으로 열내지 말고 우리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꾸나.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앉았고 남자친구는 부탁한다는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소파 쪽으로 이끌었어요. 이미 다 끝난 마당이지만 무슨 말을 떠드나 한번 들어볼까 싶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요.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 너도 알다시피 이런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게 내 일생의 소원이었잖니? 내가 삶은 얼마나 산다고. 5년이라도 받고 살아주는 게 그래 힘드니? 5년 별거 아니야. 시간 금방 지나간다. 그걸 지금 설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던 개가 다 웃어요, 어머니. 예. 지금 우리가 싸우자는 게 아니잖니. 서로 이로운 방법을 찾아서 잘 협의해보자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받아치면 안 되지.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 듯 싶다. 우리 합가하자꾸나. 어차피 방 4개나 많잖니.
제일 큰 안방을 너희가 쓰고 두 번째로 큰 방을 내가 쓰는 거로 하자. 나머지는 애들 태어나면 쓰라고 하면 되고. 최선의 방법이 합가다. 누구 마음대로요. 나는 합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왜 그게 최선의 방법일 거라 생각하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좋다고 할 줄 알았어요. 이 미친 짓거리를 다 이해하고 한 발 물러날 줄 알았냐고요.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진짜 파혼하기로 마음 굳히기라도 한 거야? 아니 너도 참 고집 있다. 너한테 미리 말도 없이 가고며 뭐며 살림살이 들은 건 미안하다만 엄마 생각하는 아들 마음 하나 못 해줘주니 너 아주 찔러서 피 한 방울도 안 나오겠다. 우리 딴에는 잘 지내보려고 이러는데 너는 어쩜 네 생각만 해. 이미 식장 다 예약하고 이 집이며 뭐며 들인 돈이 얼만데 인제 와서 파혼하면 너만 손해야. 둘이 싫어서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잠시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인데 뭐로 파혼 거자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냔 말이야. 그래요. 시간 낭비죠. 그래도 결혼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원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서 다행이죠. 아무튼 시간 낭비 인정하는데 돈 낭비는 인정 못해요. 예약 취소하면 그 위약금 다 남자친구 보고 내라고 할 거거든요. 파혼의 책임은 전적으로 어머니와 남자친구한테 있는 거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파혼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다들 그럴걸요. 그런 식으로 결혼 장사하지 말라고. 아니 본인 효도를 왜 나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서로의 부모에게 똑같이 효도하는 거면 또 몰라. 일반적인 효도를 강요하는 건 남자친구예요. 이 집은 전세든 월세 놓고 돈 굴릴 거예요. 그렇게라도 부모님께 갚으려고요. 노후자금으로 사주신 집이라 누구 효도하는 데 쓰일 곳이 못 되거든요. 자기야, 우리 부모님은 뭐 돈이 남아돌아서 이런 비싼 집 턱 사주셨겠니?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너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다고 했지? 근데 참 웃긴다. 네 엄마만 고생했어. 우리 부모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 네 엄마만 애틋한 거 아니야. 나도 내 부모 귀하고 그 누구보다 애틋해. 내가 왜 부모님 돈 빼앗아서 네 엄마한테 효도를 해야 하니? 그거 너무 도둑놈 심보 아니야.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나한테 이해하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어떠한 말을 하든 이건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헛짓거리 하지 말고 얼른 나가. 경찰 부르겠다는 말 진심이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래, 네 말대로 이 집. 너희 부모님께서 고생해서 번 돈으로 마련해 주신 집이야. 그런데 그 집에 꼭 우리만 살라는 법 없잖아. 방도 많은데 엄마도 같이 사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건 네 생각이고. 계속 개소리 짓거릴 거야. 모두가 네 생각대로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 넌 너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난 나대로 이유가 있어. 둘 다 어느 정도 납득이 돼야 타협이라는 걸 할 수 있지만 우린 안 돼. 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짓거리면서 내게 이해해달라 강요만 하고 있거든. 효도를 가장한 고집이고 억지라고. 그리고 난 이미 너한테 실망했어. 그동안 몰랐는데 넌 네 엄마밖에 모르니 이기적인 놈이야. 난 너랑 결혼할 사람인데 배우자라서 존중하지 않았잖아. 결혼하기도 전에도 이러는데 결혼하면 어쩔 거야. 이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고 희생하라 하겠지. 내가 미쳤니? 고생길 훤한 지옥살이를 하게. 제대로 똥 밟기 전에 정신 차린 것뿐이니까 파혼하자.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그리고 효도는 네 힘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사는 소원 이뤄드리고 싶으면 열심히 벌어서 하나 장만해 드려. 안 먹고 안 자고 죽어라 일만 하면 언젠가는 가능할 거야. 어쨌거나 결혼할 뻔했던 정으로 조금 더 시간 줄게. 그 안에 집에 있는 짐 다 챙겨서 나가. 안 그러면 그땐 정말 무단침입자로 신고할 거니까. 시원하게 다시 한번 파혼 선언 못 받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입이 안 떨어질 정도였지만 마냥 숨길 수는 없는 일이라 하는 수 없이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을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집을 팔아서 신혼집 사두셨는데 이런 결과를 전해드려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 못 들고 바닥만 내려다봤어요. 그러자 아빠가 담담한 위로를 건네주셨습니다. 고개 들어.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축 처져 있어? 엄마랑 아빠는 괜찮으니까 미안해할 거 없다? 그래. 이렇게 된 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파혼하길 잘했어. 만약 모든 걸 감수하고 결혼했다면 네가 많이 힘들었을 거야. 우리 딸 행복하게 살라고 사준 신혼집에 시모를 들이다니 그게 웬 말이니? 네 생각 눈꼽만큼도 안 하고 본인이랑 엄마만 생각하는 한심한 놈 잊어버려. 엄마랑 아빠는 네 결정이 100번 1000번 맞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딸은 이런 일 안 겪었으면 했는데 사람 일이란 게 참 알 수 없지. 그래도 우리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 좋게 인생 공부했다 치자고. 우리 딸은 분명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잠깐은 마음이 아주 쓰리고 아프겠지만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어. 엄마. 네. 실망할 대로 실망하고 정남이가 뚝뚝 떨어진다고 한들 몇 년을 사귄 남자친구였습니다. 심지어 미래를 함께할 꿈까지 꿨고요. 파혼이 100번 1000번 옳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실망감과 배신감이 컸기 때문이었겠죠. 다행히 그날 이후 다시 신혼집에 가보니 모든 짐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에게서 미안하다, 다시 생각해보자는 등의 연락이 계속 왔지만 제 결심은 변함없었어요. 나중에는 차단까지 하며 그 사람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렇지 않을 만큼 씩씩했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이 해주신 집은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사용하라고 제게 주셨지만 놀리기 아깝잖아요. 단기 임대나 월세 개념으로 돈을 불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돈으로 부모님께 주득한 용돈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한 효도 계속하며 지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